9월 23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마을버스를 탈 때 환승 할인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이 내년부터 환승 정책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이용객 중에 환승객이 많아서 환승 할인이 거듭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걸 서울시가 100% 보전해주지 않아서 손실이 쌓여간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업계와 서울시의 갈등,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손실 보전율 인상이나 노선 조정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계는 실제 손실액은 못 미쳐서 경영난이 심각하고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상당수의 마을버스 회사에서 회계상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하라고 반박했는데요. 만약 실제로 마을버스 환승 할인이 사라지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골목길 교통 접근성도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4세, 7세 고시 등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여러 주장이 나왔는데 다소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오갔다고 하네요.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정하고 이걸 넘으면 부모에게 국가 지원금을 끊자는 제안이 나왔고요. 유아 학원 교습비 상한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는 학원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또 유치원이 여는 시간엔 유아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즉,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이나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규제 아이디어만 나온다고 신문은 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혁신하겠다 같은 원론적인 계획만 내놨습니다. 만약 영아 사교육을 모두 규제하는 식으로 통제하면 오히려 암시장 형태로 횡행할 거란 분석인데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비현실적인 사교육 규제안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학부모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짤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제 중증 환자 약 8만 명은 간병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100%였던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에 간병인이 꼭 필요한 8만 명가량이 대상입니다. 문현 내년 하반기부터 200개 요양병원에 약 2만 명을 시작으로 적용되고요. 2030년엔 대상 기관이 500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간병비 급여화에는 내년부터 5년간 총 6조 5천억 원권이 들 걸로 예상됩니다. 즉, 재정 부담이 숙제인데요. 당장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의 적자로 전환돼서 3년 뒤면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굳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비 본인 부담률을 높여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재가 돌봄도 강조하는 만큼 재가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이 전문직 외국인에게 내주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다고 해서 후폭풍이 크죠. 높아진 비자 장벽 밑으로 전 세계 테크둔의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들의 H-1B 비자 수수료를 대신 내줬습니다. 높은 연봉을 주고 인도와 중국의 고급 인력들을 영입해왔죠. 참고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CEO 모두 H-1B 비자를 시작으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상황을 뒤바꿔 놨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기업들이 연간 총 140억 달러, 약 20조 원을 비자 수수료로 부담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미국 대신 유럽이나 홍콩 등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는 유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H-1B 비자 발급의 70%를 차지하는 인도 엔지니어들의 탈미국 러시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해외 인재를 모셔올 절호의 기회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신문은 미국으로 가려는 한국의 톱급 인재부터 비자의 발목이 잡힌 인도와 중국의 고급 인력까지 장기전을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